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게 5월 20일이었고요. 오늘이 5월 27일입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지금 방송을 하게 됐고요. 5월 20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현재 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변화가 있을 때만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변화가 생겨가지고 일단 짧게나마 제 종목 변화된 걸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하던 것과 좀 다르게 단타로 이렇게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매매할 때 좀 길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급등락하지 않는 종목 중심으로 그렇게 종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구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896만원이고요. 플러스 24만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 5월달은 그나마 조금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미정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챙겨봅니다. 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큰 흐름은 봐야 되니까요. 지수가 내려가나 올라가나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해외 증시 보시면은 나스닥이 좀 빠졌었는데요. 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려올 때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EU하고 이제 감정상해가지고 관세를 50% 관세 부과 이야기가 막 나왔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EU 관세 부과를 7월 9일 날로 연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겁만 주고 지금 계속 뒤로 조금씩 물러나는 형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대강제 다들 눈치를 채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관세를 부과한다는 걸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관세 얻어맞기 싫으면은 우리한테 양보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틀어졌습니다.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관세 150%까지 때려가지고 너 항복해라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뭐 우리도 그럼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이 고개를 숙였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중국보다 미국이 더 답답합니다. 당장 생필품 조달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제 대충 합의를 봐서 연기를 시켰는데 중국도 연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양보하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쉽게 양보를 잘 안 하는 분위기죠. EU한테 관세 부과한다 이러니까 EU에서 보복 관세 대부분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EU 전체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면 EU다 미국에서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금 강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쥐뿔도 없는데 목에 힘만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EU에서 그냥 단체로 미국산 불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캐나다하고 지금 이쪽으로 다 동맹 맺어가지고 해버리게 되면 중국까지 가서 해버리면 미국이 혼자 왕따 돼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강한 모드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 안 들으면 관세 50% 부과 이래놓고 나니까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이 떨어지려고 벌써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거 관세 50% 부과시키면 바로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9일까지 연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하는 기간까지 계속 딜레이를 시켜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3개월 유예놨는데 이 유예시켜놓고 그 사이에 협상을 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쉽게 그냥 양보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미정시는 하락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9일로 유예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 1.5% 정도 올라가고 있고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우 선물도 거의 한 1% 정도대로 해서 어제 저녁에 미정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이죠.
그 월요일 저녁에 메모리얼 데이를 해가지고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물 지수만 계속 1%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이 어제 올라간 거는 아마 이게 옵션 만기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주간 옵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종가에 튀어 올랐습니다. 이거 거의 뭐 보합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강하게 팍 빼올려가지고 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지금 그 때문에 끌어올린 거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렸다가 들어올리는 미국 선물 지수가 강하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밑으로 못 내려오고 어느 정도 버티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저는 길게 보기 때문에 급락하는 그림이 나올지만 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지금 전고점 부분에 저항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림이 나오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루 만에 급등해 놨다 하루 만에 여기서 막 쭉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이 현재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밑으로 빠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지켜보고, 이 지금 지수가 미증시가 꺾여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그냥 보유 종목을 홀딩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내려오기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그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대충 횡보하는 그림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그래서 이건 이제 변화되는 걸 봐가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테마 중에 이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제가 20일 날 방송할 때도 이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20일에 올라갈 테니까 이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 한번 잡고 계속 홀딩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젠텍이 거의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오상헬스케어 이 종목도 지금 잘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그 미국에 그거 있습니다. 독감하고 그 코로나하고 동시 진단하는 그거 FDA 승인하는 게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게 그걸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쪽은 제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이 이쪽에 돈이 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이야기 하면서 지금 가장 강한 게 한택인 것 같아요. 한택이라는 종목이 오늘 한 14% 정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얘가 대장격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지금 한신기계 같은 이런 종목은 뭐 우진엔텍이라든가 이런 종목, 이건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인데 미국의 원전을 늘리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쪽에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 정상적인 수혜주로 봐야 되니까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은 지금 뭐 너무 무거워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쪽 테마 있고, 그 다음 어제 있었던 게 그 유리기판 쪽, 삼성이 유리기판 쪽에 투자한다 그러면서 피옵틱스 올라가고, 대장격으로 움직인 게 지금 PI, 이 종목이 지금 가격이 저렴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PI 올라갔고, 그 다음 이제 그 필옵틱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건 2028년부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강하게 올라가고 오늘 약간 쉬는 느낌인데요. 아직까지 이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삼성이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가 최근에 시장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쪽 그림이 아닐까 싶고, 오늘은 그 대선 테마 중에 이거 대선 테마는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우세하기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많이 내려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확률이 높은 쪽에 걸면 되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과연 수혜를 볼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김문수 관련주, 그다음 뭐 그 이준석 관련주 지지율 조사에서 지금 많이 낮기 때문에 역전할 가능성, 이건 또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쪽도 별로 들어갈 만한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지금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포로교환 1000명씩 한다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되게 과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모스크바 쪽으로 드론을 그냥 몇백 기씩 날리고 있고, 러시아는 또 키이우에다가 또 날리고 있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노리는 게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만 노리는 게 아니고 나토 전체를 향해서 공세를 취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을 확실하게 거나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무장을 못하게 기습 공격을 못하도록 완전히 병력을 빼게끔 이렇게 휴전을 해놔야, 종전을 해놔야 그 다음 이제 핀란드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그 나토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짐작으로. 그냥 이 상태로 휴전떡 해놓으면, 휴전해놓고 나서 푸틴이 만약에 다른 나토 국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건 그냥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길래 저도 공감이 돼가지고, 만약에 푸틴이 나토 쪽으로 서방 쪽을 밀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만 아니고 다른 쪽까지 공격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크라이나하고 확실하게 종전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무장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그런 상황으로 종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이 쉽지 않다,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거의 제기 못하도록 그렇게 종전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고, 그 덕분에 그런 여파로 SG가 뒤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종전하면 올라간다, 이런 쪽의 공식은 성립을 하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종목도 있는데 뭐 전진건설로봇 이런 종목도 또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SG라는 종목, 이 종목을 이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비중을 줄였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SG를 199만이니까 200만원으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그 다음 이제 잉그로드랩인데, 이건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잘 못 올라갑니다. 이게 좀 매물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1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70억이었는데 40억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표치보다 그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한번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다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성 나오면 위로 튀어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비중을 잉그루드랩을 비중은 205만원 정도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줄였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인데요. 한미글로벌은 이제 오늘 비중 조금 내렸습니다. 요게 오늘 조금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한미글로벌을 제가 20일 날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는데요. 지금 올라가고 여기서 수익이 조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을 느린 이유는 이게 평상시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한 3만주 이렇게 지금 아니죠. 이걸 봐야죠. 한 48,000주, 5만주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 거의 한 20만주 정도로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나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비중을 조금 더 늘렸는데요. 한미글로벌이 재건 쪽으로 계속 묶이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이 부분은 원전 관련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전으로 묶이는 이유는 한미글로벌이 원래 미국 쪽하고 유럽 쪽 이런 쪽에 이제 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전 쪽에 관련되는 회사도 인수해 가지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이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면 그 실질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적도 괜찮고 이 종목이 가장 큰 단점은 거래량이 안 나와가지고 한 3, 4만 주밖에 안 나와가지고 거래량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래량만 붙어주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조금 뭐죠? 장구 거래에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잡아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길게 보고 갈 거니까요. 단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쉴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게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는 지금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가장 괜찮아 보이는 테마가 원전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잡겠습니다. 상황 봐서.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51만원이고 유신은 팔아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래도 들어가지지가 않네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고 이제 굳이 넣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틀림없이 북한하고 북미 대화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철도 관련주가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철도 관련주가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유신이라든가 뭐 도하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쉽게 잘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우선은 다 팔았습니다. 팔고 현금이 한 238만원 정도 이렇게 보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고는 872만원이고요. 상황 봐서 시간에서 한미글로벌을 한 100만원 정도 더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만 계속 붙어주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 이런 종목은 못 따라가고 계속 이렇게 하임없이 그냥 거래량 없이 옆으로 빌빌거리는 종목만 자꾸 잡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종목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제가 보는 중에 한미글로벌이 좀 나아 보여서 여기다가 좀 비중을 한 100만원 정도 더 잡아놓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바로 100만원씩 더 잡고 이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일단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한미글로벌 17,830원에 60주 넣어놨는데요. 요건 장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추가로 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결되면 그럼 대충 이제 요게 한미글로벌이 한 350 정도 될 거고요. 현금이 한 130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종목 변화 좀 생겨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좀 생기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매수되는 중입니다. 변화가 생기면 그때 방송을 하도록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속 매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누군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장막판에 쫙 올라갈 때 17,99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쫙 올라갈 때 추격 매수했다가 보니까 지금 매물이 꽉 차 있으니까 매수 주문이 가만히 보면은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왠지 못 올라갈 것 같죠. 제가 봐도 못 올라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샀던 사람들이 분봉상으로 보면 이게 급한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촥 땡겨올리니까 이게 이제 급등해서 끝날 줄 알고 막 따라 들어갔는데 뚝 떨어져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끝나버리니까 이제 아니네 이러고 이제 지금 파는 사람들이 생겨갖고 뒤로 밀리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직 덜 됐네요. 요거만 매수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전체 종목을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IT센 글로벌 이 종목도 여기서 한참 하다가 전에 100만원치 여기서 한번 잡아갖고 팔았었는데 여행가기 바로 전날이었지 싶어요. 바로 이제 팔았는데 팔고 나서 한참을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팔고 나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눌렀다 갔다 이래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올라갈 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됐네요. 이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잔고를 보면 한미글로벌이 35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131만원, (897만원이) 되네요. 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897만원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97만원, 플러스 2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대로 보유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추가로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하는 방식은 당일 급등락하는 쪽으로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요.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재건 관련 SG 이렇게 되면 전쟁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계속 하락하면 손실이 커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중은 조절을 합니다.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중을 좀 줄인 거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추가로 더 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 화장품 쪽에는 인그루드랩을 계속 지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종목이 관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면 수혜를 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눈치를 보고 있느라고 못 들어와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의 문제이지, 계속 흘러가면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 한미글로벌은 이제 원전적으로 해서 거래량이 오늘 붙었기 때문에 이건 여기 정도 선 돌파하면 여기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변화 있으면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올리시고요.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업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업으로 그냥 적금 들듯이 투자하는 장기 투자로 변화시켰고, 지금 일자리는 구하는 중입니다. 구해가지고 일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